야, 행보관. 창문 좀 활짝 열어라. 아씨. 어디서 젖비린내가 확 끼치네. 대대장실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텁텁한 담배 연기와 함께 날아든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다. 소파에 삐딱하게 누워있던 중년의 사내는 갓 들어온 여군 장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코를 킁킁거렸다. 그의 이름은 강철면. 육군 제50 보병사단 예하 대대를 맡고 있는 중령이었다. 문 앞에 부동자세로 선 강지윤 대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신고합니다. 대위 강지윤은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12월 3일부로 54단 123대대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강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대대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우렁찬 경내 구호와 함께 강지윤의 손날이 칼같이 눈썹 끝에 붙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단에서 뼈가 굵은 그녀의 경례는 교범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강철면은 쥐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툭 던지며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분홍색 팩에 든 200ml짜리 딸기 우유였다. 50 넘은 중령이 입에 물기에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쪽쪽. 적막한 대대장실에 딸기 우유 빨아먹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렸다. 강철면은 입가에 묻은 분홍색 액체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강지윤을 향해 비릿하게 웃었다. 강철? 웃기고 있네.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냐?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고막 찢어지겠네. 여자가 목청만 커가지고. 강철면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다. 터질 듯한 군복 단추 사이로 빚어나온 뱃살이 출렁거렸다. 그는 딸기 우유 팩을 쥔 채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강지윤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달달한 딸기 향과 쩐 담배 냄새, 그리고 저급한 스킨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훅 풍겼다. 그는 빨대를 질겅질겅 씹으며 강지윤의 위아래를 훑어내렸다. 그것은 지휘관이 부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룸살롱 마담이 새로 들어온 아가씨를 품평하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강지윤의 군화부터 시작해 다림질 잘된 바지를 지나 그녀의 상체 어디쯤에 시선이 멈췄다. 강지윤. 이름은 곱상하네. 근데 말이야. 강철면이 입을 비죽 내밀며 씹던 빨대를 뱉어냈다. 너 결혼했냐? 안 했습니다. 애는? 없습니다. 근데 왜 내 몸뚱이에서는 화약 냄새가 아니라 젖비린내가 나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비릿한 분유 냄새가 진동을 해서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너 혹시 숨겨둔 애 전 먹이다 왔냐? 대대장실 구석에 서 있던 행보관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강지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707 시절 테러범이 겨눈 총구 앞에서도 심박수를 유지하던 인간이었다. 고작 이런 삼류 양아치 같은 자의 도발에 흥분할 리가 없었다. 제 몸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말대꾸 꼬박꼬박 하는 것 좀 봐라. 강철면은 들고 있던 딸기 우유를 강지윤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원래 전입 온 신임 장교들한테는 환영의 의미로 이거 하나씩 주거든. 근데 자네는 안 줘도 되겠다. 강철면의 시선이 아주 노골적으로 강지윤의 가슴팍에 꽂혔다. 그는 혀로 입술을 축이며 느글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미 꽉 차 있어서 말이야. 굳이 딸기 우유까지 먹을 필요가 있겠어? 무거워서 뛰기나 하겠나 원.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강철면은 자신의 농담이 아주 유쾌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남은 우유를 쪽 빨아먹었다. 강지윤의 주먹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입술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국방부 장관의 밀명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강 팀장. 54단 쪽에 쥐새끼가 한 마리 있어. 자네가 가서 조용히 목줄을 채워오게. 이자는 쥐새끼가 아니다. 그냥 썩어 빠진 음식물 쓰레기다. 강지우는 냉정을 되찾으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전투병과 장교입니다. 몸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투병과? 지랄하고 있네. 야, 내 그 가녀린 팔뚝으로 소총이나 제대로 들겠어?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내 왕국이야. 니까짓게 감히 대위 계급장 달고 내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어. 강철면은 다 마신 우유팩을 구겨서 강지훈의 전투화 발치에 툭 던졌다. 주워. 강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 들려? 주우라고. 젖비린내 나는 년이 귀까지 먹었나. 쓰레기 줍는 게 딱 내 수준에 맞는 일 아니야? 강철면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밖에서 업무를 보던 병사들이 흠칫 놀라 서로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우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발치에 떨어진 찌그러진 우유팩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강철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서늘하고 깊은 눈빛에 순간 강철면은 뒷목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숲속에서 맹수와 마주친 듯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래. 짖어라. 실컷 짖어둬라. 강지우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총상 자국이 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당시 인지를 구하기 위해 대신 맞았던 영광의 상처였다. 자신은 지금 사냥을 하러 온 것이다. 저 탐욕스럽게 딸기 우유나 빨아먹는 주둥이를 언제 뭉개버려야 가장 고통스러울지 강지우는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못 죽겠습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절이었다. 뭐? 이 미친. 대대장님 말씀대로 제 손에서 젖비린내가 나서 말입니다. 대대장님이 드신 귀한 우유팩의 냄새가 옮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강지훈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웃었다. 그것은 명백한 조소였다. 치울 거면 대대장님께서 직접 치우시죠. 냄새 안 나는 고귀한 손으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행보관은 입을 틀어막았고 강철면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게 변해갔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건방진. 전입신고 끝났습니다. 중대장실로 가보겠습니다. 강철. 강지우는 강철면이 입을 떼기도 전에 칼같이 경례를 붙이고 뒤로 돌아섰다. 야, 거기 안 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철면이야. 내 군생활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기다려. 야. 등 뒤에서 강철면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재떨이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이 났지만 강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강지훈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랐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젖비린내라. 강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수많은 적을 제압하고 수많은 전우를 구했던 손이다. 그래 맡아봐라. 그게 젖비린내인지 내 놈이 흘리게 될 피 냄새인지. 54단 예하 대대. 고인 물처럼 썩어가던 이곳에 사나운 독사 한 마리가 풀렸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대 작전 회의실.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다. 대대 참모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강철면 중령이 믹스커피를 후루룩거리며 다리를 떨고 있었다. 강철. 작전과장입니다. 금일 주간 훈련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 강철면은 서류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이쑤시개로 이 사이를 쑤셨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 대위가 들어왔다. 전투복을 칼같이 다려입은 그녀는 절도 있게 경례했다. 충성, 강철, 신임 이중 대장 강지훈 대위 회의 참석차 왔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더 깊어졌다. 강지훈은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말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의자가 없었다. 분명 어제까지 있던 의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강지훈이 잠시 멈칫하자 강철면이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다. 아이고 강 대위. 자네 자리가 없나 보네. 이를 어쩌나. 우리 대대 의자가 딱 인원수에 맞춰져 있어서 말이야. 남는 게 없네. 뻔한 거짓말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군수과장 김소령이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아, 맞습니다. 어제 의자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서 폐기했습니다. 하필이면 그게 딱 강 대위님 자리였네요. 허허. 강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이것은 유치한 기싸움이었다. 초장부터 길을 꺾어놓겠다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괴롭힘. 서서 듣겠습니다. 강지훈이 부동자세로 서자 강철면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당황하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했기 때문이다. 야, 강 대위. 너 지금 시위하냐? 대대장이 앉으라는데 의자가 없다고 뻣뻣하게 서 있어. 융통성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게. 앉으라고 하셨으면 의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대꾸는. 야, 됐어. 너 나가. 강철면이 손을 휘휘 저었다. 어차피 너 같은 여자가 작전을 알면 뭘 알겠냐. 내 몸에서 나는 젖비린내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회의가 안 돼. 나가서 밥이나 축내지 말고 병사들 식단이나 체크해. 여자니까 그런 건 잘할 거 아냐? 간 좀 보고 그래라. 작전 장교를 취사병 취급하는 모욕이었다. 참모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개 중에는 안타까워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강철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킬킬거렸다. 강지훈은 짧게 목례하고 뒤돌아 나왔다. 문을 닫기 직전 강철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꺼 봐. 계집애들은 기가 세서 안 된다니까. 독한 년. 생긴 건 반반해가지고. 복도로 나온 강지훈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식단 체크라.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강철면은 몰랐다. 자신이 그녀를 보낸 곳이 자신의 목을 조를 증거가 가장 많은 곳 취사장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읍내의 유명한 고깃집 황소가든. 강철면은 강지훈에게 대대장 환영 회식이라며 필참을 통보했다. 거절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식당 루마는 이미 고기 굽는 연기와 술 냄새로 자욱했다. 강철면의 옆자리에는 지역 건설업체 사장인 박 사장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김소령과 다른 참모들이 앉아 있었다. 아이고, 우리 대대장님. 오늘따라 혈색이 아주 좋으십니다. 요즘 좋은 거 드시나 봐요? 박 사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강철면의 잔에 양주를 채웠다. 좋은 거는 무슨. 박 사장이 챙겨주는 약발로 버티는 거지. 으하. 강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순간 묘하게 변했다. 박 사장의 눈이 번들거렸다. 오호. 이분이 그 새로 오셨다는 홍일점? 이야, 군인이 아니라 무슨 미스코리아가 오셨네. 대대장님, 복도 많으십니다. 복은 무슨. 젖비린내 나는 골칫덩어리야. 야, 강 대위. 뭐해? 와서 박 사장님 잔 안 채워드리고. 강철면이 턱짓으로 자신의 옆자리 박 사장과 자신 사이의 좁은 틈을 가리켰다. 여군을 부하가 아닌 술집 접대부처럼 부리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 강지훈은 자리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섰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야, 분위기 깨지 말고 앉아.
박 사장님이 우리 부대 체육관 지어주신 분이야. 내가 싹싹하게 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냐. 강철면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김소령이 눈치를 보며 강지윤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강 대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한 잔만 따라드려. 대대장님 체면 좀 세워드리자고. 강지윤은 김소령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민간인 접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순간 강철면이 마시던 술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다. 접대?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더러 몸을 팔래, 웃음을 팔래? 어른이 잔 좀 따르라는데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아주 고고해서 못 봐주겠네. 박 사장이 헛기침하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강지윤의 몸을 훑고 있었다. 에이, 대대장님. 강 대위님이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시네. 여군 손에서는 화약 냄새보다 분 냄새가 나야 매력이 있는 법인데 말이야. 이리 와서 앉아봐요. 내가 인생 선배로서 좋은 얘기 좀 해주게. 박 사장이 강지윤의 허리에 손을 뻗으려 했다. 그 순간 강지윤이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박 사장의 손목을 쳐냈다. 손버릇 조심하십시오. 얼음장 같은 경고였다. 박 사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강철면은 폭발했다. 야,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누구 손을 쳐? 박 사장님이 내 친구야? 너 진짜 돌았어? 강철면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다. 침이 튀었다. 너 밖에서 어떻게 굴러먹다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윗놈들한테 꼬리쳐서 대위 단 거 누가 모를까봐? 젖비린내. 나는 몸뚱이 하나로 여기까지 기어올라온 주제에 어디서 순결한 척이야 역겹게. 식당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강지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모욕죄, 명예훼손, 강요죄. 말씀 가려 하십시오, 대대장님.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책임? 아이고 무서워라. 야, 헌병대 불러. 아니면 내가 모시던 장군님이라도 불러오던가.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강철면이 쌈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집어 던졌다. 상추와 깻잎이 강지윤의 전투복 위로 흩어졌다. 꼴 사나운 모습이었다. 강지윤은 옷에 묻은 물기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강철. 그녀가 나가자마자 강철면의 욕설이 등 뒤로 쏟아졌다. 저 싸가지 없는 년. 야, 김소령. 내일 당장 전현 군장 뺑뺑이 돌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식당을 나선 강지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녀는 입가에 묻은 비릿한 미소를 지웠다. 순서가 틀렸어. 죽는 건 내 놈이야. 새벽 2시. 부대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당직 사령은 상황실 의자에 기대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불침번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나사가 빠져도 한참 빠진 부대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행정반 복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활동복 차림에 발소리를 죽인 채 군수과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역시 문단속도 안 했군.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다. 보안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였다. 강지윤은 익숙하게 사무실로 들어가 손전등을 켰다. 불빛을 손으로 가려 아주 희미한 빛만 새어나오게 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중장부였다. 낮에 취사장을 점검하며 확인한 식자재 수량과 행정상 기록된 수량이 터무니없이 달랐다. 쌀은 매달 열가마니씩 비었고
돼지고기는 들어오는 족족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다. 여기 있군. 낡은 철제 캐비비닛 깊숙한 곳, 너덜너덜한 대학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강지우는 장갑 낀 손으로 노트를 꺼내 펼쳤다. 10월 5일 박 사장 150. 현금. 10월 12일 황소가 든 고기 납품. 50. 11월 1일 대대장님 용돈. 30. 빼박이었다. 군 장병들이 먹어야 할 고기를 읍내 식당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유흥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심지어 부대 난방용 유류까지 빼돌린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쓰레기 같은 놈들. 강지우는 스마트폰으로 장부를 한 장 한 장 촬영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때였다. 누구야? 복도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을 가려던 당직 부사관이었다. 강지우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벌컥 열리고 복도의 불빛이 안으로 들어왔다. 아씨, 문이 왜 열려 있어? 귀신인가? 부사관은 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투덜거리며 다시 문을 닫고 지나갔다. 707 시절 적진 한복판에서도 살아 돌아왔던 그녀에게 이 정도 은신은 숨 쉬는 것보다 쉬웠다. 강지우는 촬영을 마치고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예고에 없던 비상 소집이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은 눈을 비비며 웅성거렸다. 단상 위에 올라선 강철면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이었다. 전 대대주목. 요즘 군 기강이 아주 개판이야. 대대장이 명령을 해도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정신교육 차원에서 간부들은 완전 군장 구보를 실시한다. 간부들 사이에서 앓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철면의 시선은 정확히 강지훈을 향해 있었다. 목적지는 유악산 정상 찍고 복귀다. 왕복 20km. 나고하는 놈은 진급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특히 강철면이 씩 웃으며 강지훈을 가리켰다. 거기 강대위. 자네는 특별히 내가 신경 써주지. 여자라고 봐준다는 소리 듣기 싫어하니까 군장에 돌 좀 채워야겠어. 젖비린내 좀 빼려면 땀 좀 흘려야지. 강철면은 킬킬거리며 강지훈의 군장에 직접 벽돌 2개를 집어넣었다. 일반 병사 군장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였다. 주변의 남군 장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출발. 강철면은 레토나 지휘 차량에 올라타 편안하게 뒤를 따랐다. 구보가 시작되었다. 초반 오르막길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배불뚝이 행보관과 술에 찌든 김소령은 1km도 못 가서 헉헉거리며 뒤처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대대장님 좀 천천히 가시죠. 김소령이 비명을 질렀지만 강철면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빨리 안 뛰어? 강대위 전연한테 지면 니들 다 옷 벗길 줄 알아. 강철면의 예상과 달리 강지우는 선두그룹에서 뛰고 있었다. 아니, 뛰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에게 20km 구보는 몸풀기 수준이었다. 707에서는 매일 아침 산악 구보 10km를 밥 먹듯이 했고 30kg 군장을 메고 천리행군도 완주했던 그녀다. 고작 벽돌 2개? 장난감이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의 호흡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다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땅을 박차고 나갔다. 오히려 뒤따라오던 남자 중위들과 대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반환점인 유악산 정상 부근. 경사가 급격히 가파라지는 깔딱고개였다. 헉. 대위님. 같이 가시죠. 평소 강지훈을 무시하던 삼중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틀거렸다.
결국 그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주저앉았다. 레토나에서 이를 지켜보던 강철면이 확성기를 들었다. 꺼봐라. 남자들도 저렇게 퍼지는데 여자가 무슨. 야, 강대위. 너 꾀병 부리지 말고 그냥 차에 타. 젖비린내 풍기면서 민폐 끼치지 말고. 강지우는 멈춰섰다. 그리고 뒤돌아 강철면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살기가 감돌았다. 민폐? 누가 누구 보고 민폐라는 거지? 강지우는 쓰러진 삼중대장에게 다가갔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강지우는 말없이 삼중대장의 군장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군장 위에 얹었다. 두 개의 군장, 도합 40kg 넘는 무게였다. 뭐 하는 거야? 강철면이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다. 강지우는 한 손으로 삼중대장을 부축하고 두 개의 군장을 맨 채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그녀의 등 근육이 전투복 위로 꿈틀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다. 미친. 저게 사람이야? 운전병이 백미러를 보며 경악했다. 강철면은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부대 복귀까지 남은 거리 5km. 강지우는 선두를 유지하며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강지우는 군장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켰다. 뒤늦게 차에서 내린 강철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지훈에게 다가왔다. 너 차 탔지? 중간에 어디 숨어 있다가 온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여자가 어떻게 해. 강지훈은 숨을 한 번 깊게 고른 뒤 똑바로 서서 강철면을 내려다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대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몸에서는 젖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강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강철면이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오히려 대대장님 차 안에서 나는 에어컨 냄새가 더 역합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군인이 땀 흘리는 부하들을 모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변에 쓰러져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무도 대대장에게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강철면의 얼굴이 치욕으로 일그러졌다. 에이, 이 하극상 놈의 새끼가. 너 오늘 죽었어. 영창 갈 준비해. 헌병대 불러. 당장. 강철면이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강지우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였다. 부르십시오. 헌병대든 기무사든 누가 끌려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어젯밤 찍어둔 장부 사진과 녹취록이 담긴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덫은 이미 놓였고 늙은 여우는 제 발로 그 덫을 밟고 있었다. 발톱을 드러낸 맹수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보고합니다. 대위 강지훈입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대장실 문을 두드린 건 강지훈이었다. 안에서는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만 들려오다 한참 뒤에야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씨, 누구야?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얼굴에 강철면이 나타났다. 러닝셔츠 바람에 배를 벅벅 긁으며 하품을 해대고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무슨 일이야? 전쟁이라도 났어? 위수지역 3구역 7곡숲 경계선 부근에서 열상 감시 장비 TOD 상 미상 물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움직임이나 이동 속도로 보아 멧돼지가 아닌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인근 구미공단에서 산업기밀을 탈취하고 도주 중인 무장 괴한들이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그들이 산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강철면은 눈을 비비며 콧방귀를 꼈다. 야, 너 지금 겨우 그거 보고하려고 자는 사람 깨운 거냐? 거동 수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5분 대기조 출동시키고 수색 정찰 내보내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강 대위님. 아주 특전사 납셨네. 야, 여기가 전방이냐? 이 산골짜기에 간첩이 오겠어? 테러범이 오겠어? 그냥 등산객이거나 고란이겠지. 강철면은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너 여자라 그런지 겁이 너무 많아. 밤만 되면 뭐 튀어나올까봐 무섭냐? 그 젖비린내 나는 예민함 좀 집어치워. 사내 새끼들이 우글거리는 데서 잠을 못 자겠으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든가. 대대장님.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적이라면 적은 무슨 얼어 죽을 적. 야, 나 내일 골프 약속 있어. 피곤하니까 가서 잠이나 자. 5분 대기 줘. 애들 잠 좀 재워라. 괜히 깨워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강철면은 강지윤의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재수없게 새벽부터. A씨. 문 밖에서 강지윤은 닫힌 문을 노려보았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가죽 장갑 안에서 손가락 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다. 지휘관의 판단 착오. 아니, 직무유기.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강철면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강지윤은 즉시 상황실로 돌아갔다. 당직 사령인 김대위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대대장님이 뭘 하십니까? 출동합니까? 아니. 그냥 자라고 하신다. 아, 역시. 다행이네요. 괜히 출동했다가 허탕치면 피곤하잖아요. 김대위가 안도하며 다시 의자에 몸을 묻으려 했다. 그때 강지윤이 김대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대위 김영석. 정신 차려. 지금부터 상황실 문 잠그고 통신망 개방해. 탄약고 열쇠 준비하고. 예. 강 대위님? 왜 이러십니까? 내 목숨 살려주려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해. 놈들이 오고 있어. 강지윤의 눈빛은 이미 행정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살기를 띤 맹수의 눈. 김대위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30분 뒤. 산 중턱에 매복해 있던 초소에서 비명이 섞인 무전이 터져 나왔다. 치잉 마이너스. 여기 3초소. 적 출현. 적추. 의학. 탕. 총성이었다. 그것도 아군의 K 소총 소리가 아닌 낯선 총기음이었다. 상황실의 정적이 깨졌다. 김대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전쟁입니까? 강지윤은 침착하게 무전기를 들었다. 전 대대 진돗개 2 발령. 전 병력 기상. 무장하고 연병장 집합. 3초소 응답하라. 3초소. 응답은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파열음이 부대 울타리 쪽에서 들려왔다. 쾅 마이너스. 위병소 정문이 폭음과 함께 날아갔다. 불청객들이 그것도 아주 흉악한 놈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온 병사들, 총을 어디 뒀는지 몰라 허둥대는 소대장들. 평소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의 전형이었다. 어둠 속에서 적들의 사격은 정확하고 매서웠다. 놈들은 프로였다. 위병소를 돌파한 서너 명의 괴한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본청 건물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다. 사격. 쏘라고. 누군가 소리쳤지만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허공에 대고 난사할 뿐이었다. 그때 본청 현관으로 강철면이 뛰쳐나왔다. 군복 상의도 제대로 입지 못해 단추가 엇갈려 있었고 방탄 헬멧은 삐딱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강철면은 쏟아지는 총소리에 기겁하며 1호차 레토나 뒤로 몸을 날렸다. 대대장님,
적이 침투했습니다. 지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작전 장교가 포복으로 기어와 소리쳤다. 하지만 강철면은 귀를 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미친. 진짜 간첩이야? 야, 경찰 불러. 112에 신고해. 내가 이런 거 책임질 군번이 아니잖아.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놈들이 통신선부터 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가 나가서 죽으라고. 야, 너네 뭐해? 가서 막아. 내 연금 날아가게 생겼잖아. 강철면은 부하들을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그때 레토나 옆으로 총알이 핑마이너스하고 튀었다. 으악! 엄마! 50대 중령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바지 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줌이었다. 공포에 질려 괄약근이 풀린 것이다. 그때 연기 속을 뚫고 강지윤이 나타났다. 그녀는 완전 무장을 갖춘 상태였다. 그녀의 손에는 K 소총 대신 개인 가방에서 꺼낸 특수작전용 컴파운드 보호하라 단검이 들려 있었다. 총소리를 내지 않고 적을 제압하기 위함이었다. 강지윤은 한심하다는 듯 강철면을 내려다보았다. 지휘관이 현장을 이탈합니까? 일어나십시오. 강철면은 강지윤의 바지단을 잡고 매달렸다. 야, 강대위. 내가 좀 가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여자잖아. 설마 놈들이 여자한테 총을 쏘겠어? 내가 나가서 말 좀 잘해봐. 길을 잃으셨냐고 커피라도 타드릴까요 하면서 좀 꼬셔보라고. 너 그런 거 잘하잖아. 미친 소리였다.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여군 부하를 미끼로 던지겠다는 개소리였다. 강지윤의 눈매가 싸늘하게 굳었다. 지금 저보고 총알바지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 잔말 말고 가. 명령이야. 젖비린내 나는 년이 이럴 때 밥값 해야지 언제 할 건데. 나 죽으면 나라 손해라고. 빨리 안 가. 강철면이 악을 쓰며 강지윤의 등을 떠밀었다. 강지윤은 밀려나는 척하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직하게 은졸였다. 그래. 밥값은 해야지. 그녀는 무전기를 꺼내 주파수를 돌렸다. 일반 부대용 채널이 아닌 비상용 위성통신망. 암호화된 채널이었다. 여기는 바이퍼. 현 시간부로 123대대 지휘권은 붕괴되었다. 내가 지휘를 인수한다. 강지윤은 레토나 뒤에 숨어 벌벌 떠는 강철면을 뒤로 하고 연기가 자욱한 연병장 한복판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앞에 적들이 보였다. AK 소총으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넷. 그들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낄낄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강철면은 차 뒤에서 눈만 빼꼼 내밀고 중얼거렸다. 그래, 전현이 죽으면 시간은 벌겠지. 그 사이에 뒷문으로 도망가면. 하지만 그것은 강철면의 착각이었다. 그는 지금 젖비린내 나는 여군이 아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이 깨어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전장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 강지윤에게 이 상황은 느린 비디오처럼 보였다. 적군 리더로 보이는 자가 강지윤을 발견하고 총구를 겨눴다. 뭐야? 웬 기집애가?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핑마이너스. 강지윤이 들고 있던 컴파운드 보호 시위가 튕겼다. 화살은 소리도 없이 날아가 리더의 오른쪽 어깨를 관통해 뒤쪽 나무에 박혀버렸다. 아, 뭐야? 적들이 당황하는 사이 강지윤은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표범에 가까웠다. 그녀는 연막탄의 하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시야가 차단된 적들이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투두두두둑. 총알이 빗발쳤지만 강지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적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어디 갔어? 찾아.
적군 하나가 두리번거릴 때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강지우는 손에 쥔 컴뱃 나이프의 손잡이 끝폼메르로 적의 뒷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짐짝처럼 쓰러졌다. 남은 적은 둘.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등을 맞댔다. 귀신이야? 뭐야 전현. 강지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너희는 운이 나빴어. 하필이면 내가 기분이 아주 더러울 때 왔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사방에서 울리는 듯 했다. 누군가가 자꾸 내 몸에서 젖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말이야. 확인 좀 해보려고. 이게 젖비린내인지 피비린내인지.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지훈이 튀어나갔다. 그녀는 적의 총신을 한 손으로 쳐내고 반대 손으로 턱을 올려쳤다. 우두둑.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남은 적이 비명을 지르며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강지훈은 고개를 까딱해 피한 뒤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찍어 올렸다. 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에 적이 무릎을 꿇었다. 강지훈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여군이라고 얕보지 마라. 지옥에는 남녀가 없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수갑을 채웠다. 상황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연기가 거치고 달빛이 비쳤다. 연병장에는 쓰러져 신음하는 적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뚝 선 강지훈 뿐이었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상처 하나 없었다. 숨어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매일 대대장에게 무시당하고 커피 심부름이나 하던 강 대위가 혼자서 무장 테러범들을 전멸시킨 것이다. 강 대위님? 김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레토나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지를 적신 채 주저앉아 있는 강철면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뻐끔거렸다. 이게 어떻게? 강지훈은 천천히 강철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릴 때마다 강철면은 움찔거렸다. 강지훈은 강철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그와 눈을 맞췄다. 대대장님.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까요?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완벽한 조롱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코를 찡긋했다. 좀 씻으셔야겠습니다. 대대장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역해서 말입니다. 젖비린내보다 더 심한 겁쟁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강철면의 얼굴이 치욕으로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등 뒤로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두두두두. 서치라이트가 연병장을 비췄다. 헬기 옆면에는 별 3개, 그리고 별 4개가 그려져 있었다.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들이 도착한 것이다. 강지훈은 씩 웃었다. 이제 진짜 심판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강철면 중령님. 독사의 춤은 끝났다. 이제 사냥감을 뜯어먹을 시간이었다. 두두두두두. 밤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기체의 그림자가 연병장을 덮쳤다. UH-60 블랙호크 헬기 세대. 그중 선두의 선 헬기의 옆면에는 선명한 별 4개, 대장 제너럴을 상징하는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강풍에 흙먼지가 휘몰아쳤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철면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허둥지둥 일어났다. 축축하게 젖은 바지가 다리에 감겨 꼴사나웠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사령관님이 오셨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그는 옆에 떨어져 있던 방탄 헬멧을 대충 눌러쓰고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았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테러범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차피 지휘관은 나야. 내가 지휘에서 잡았다고 하면 그만이야. 저 계집애가 떠들어봤자 누가 믿겠어? 헬기가 착륙하고 문이 열렸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먼저 내리고 그 뒤로 제2작전 사령관대장과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이었다. 강철면은 엉거주춤 달려나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다. 충성. 대대장 중령 강철면.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제 탁월한 지휘 아래. 하지만 장관은 강철면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시선조차 주지 않고 그를 휙 지나쳐버린 것이다. 강철면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굳어버렸다. 장관과 사령관이 향한 곳은 연병장 한가운데 피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우뚝 서 있는 강지훈이었다. 강지훈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충성. 대위 강지훈. 상황 종료 보고 드립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국방부 장관이 강지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고생했다, 강 팀장. 자네 덕분에 나라가 큰 위기를 넘겼어. 다친 데는 없고. 괜찮습니다. 장관님. 뒤따르던 이작전 사령관이 호탕하게 웃으며 강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바이퍼야. 707의 전설을 여기서 볼 줄은 몰랐군. 합참의장님이 자네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시던데 과연 명불허전이네. 강철면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팀장? 바이퍼? 전설? 자신이 커피 타오라고 시키고 엉덩이 가볍다고 놀렸던 그 여군이? 그때 장관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 자네가 대대장인가? 강철면은 화들짝 놀라 달려왔다. 오줌 지린 바지에서 찌린내가 확 풍겼다. 예. 대대장 강철면입니다. 저 장관님. 사실 이번 작전은 제가 뒤에서 치밀하게 차 뒤에 숨어 있었겠지. 장관의 일갈에 강철면의 말이 턱 막혔다. 강 팀장에게 다 보고받았다. 자네가 적들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겁에 질려 지휘권을 포기했다더군. 게다가 부하를 총알바지로 내몰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강 대위가 여군이라 적들이 방심할 틈을. 그때 강지훈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장관님. 말하게. 강지훈은 강철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작전이 지체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철면 중령이 제 몸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며 작전에 투입되면 부정탄다고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영하로 떨어졌다. 장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 젖비린내? 네. 전입 온 날부터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야지 왜 군대에 왔냐고 하시더군요. 제 몸에서 나는 분유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천천히 강철면에게 다가갔다. 강철면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장관이 강철면의 코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장관이 얼굴을 구기며 코를 막았다. 강중령. 자네 코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예. 내 코에는 강 팀장한테서 명예로운 화약 냄새와 피 냄새밖에 안 나는데. 정작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건 자네 아닌가? 장관의 시선이 강철면의 축축한 바지 가랑이에 꽂혔다. 지린내. 그리고 썩어 빠진 정신 상태에서 나는 악취. 아주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네. 주변에 있던 별들과 경호원들이 모두 경멸의 눈빛으로 강철면을 쳐다봤다. 병사들조차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입니다. 장관의 호통이 떨어졌다. 이자를 당장 직무유기 및 적전 비행적 앞에서 도망침 혐의로 긴급 체포해.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실시.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철면의 양팔을 꺾었다. 자, 장관님. 억울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 부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강지훈 전현이 모함하는 겁니다. 강철면이 발버둥 쳤지만 강지훈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아직 멀었습니다, 중령님. 헌신? 그 헌신의 증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 내 대대장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강철면이 왕처럼 군림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갑을 찬 채 의자에 묶여 있었다. 맞은편에는 강지훈과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횡령을 했다고. 증거 있어? 어디서 젖비린내 나는 년이 조작한 걸 가지고 와서. 강철면은 끝까지 발악했다. 자신의 뒷배인 지역 유지들과 선배 장성들의 이름을 들먹였다. 나 이군단장님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니들 다 옷 벗고 싶어? 강지훈은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야, 박 사장. 이번에 들어온 돼지고기 어급이야. 반만 애들 먹이고 반은 빼돌려. 현금으로 알지? 스피커에서 강철면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유, 대대장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그 여군 몸매가 죽이던데 술자리에 한번. 아, 그 젖비린내 나는 년? 에이, 재수 없어. 그냥 술이나 따르라고 부를게. 엉덩이나 실컷 만져. 강철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회식 자리에서 녹음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강지훈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흩어졌다. 군수가 비밀 금고에 있던 이중 장부 야밤에 유류를 빼돌리는 CCTV 영상 캡처본, 심지어 강철면이 여군 하사들에게 보낸 성희롱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뇌물수수, 직권 남용, 군형법상 모욕 및 가혹행위. 아, 너무 많아서 다 읊기도 힘들군요.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딸기 우유 하나를 꺼냈다. 강철면이 즐겨 마시던 바로 그 우유였다. 그녀는 빨대를 꽂아 강철면의 입가에 가져갔다. 드십시오. 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젖비린내. 강철면은 치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돌렸다. 강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우유팩을 강철면의 머리 위에 쏟아버렸다. 주르륵. 분홍색 끈적한 액체가 강철면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다. 달콤한 딸기 향이 그의 땀 냄새, 지린내와 섞여 기괴한 악취를 풍겼다. 으악! 이 미친년이. 기억나십니까? 전이 본 날 제게 그러셨죠. 젖비린내 나는 게 어디서 지적질이냐고. 강지훈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그 냄새는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이 딸기 우유 냄새가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때 수사관이 전화를 받고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이군단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철면의 눈이 번쩍 뜨였다. 희망의 끈을 잡은 것이다. 꺼봐. 형님이 날 버릴 리가 없어. 바꿔. 당장 바꿔. 수사관은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나 이군단장인데. 형님, 접니다. 저 억울합니다. 이 미친 여군이 저를. 야, 이 개새끼야. 수화기 너머로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내가 감히 내 이름을 팔아? 너 때문에 지금 내 진급까지 막히게 생겼어.
너 같은 쓰레기는 군인의 수치야. 내 눈앞에 띄면 쏴 죽여버릴 거니까 콩밥이나 처먹어. 뚝뚝. 전화가 끊겼다. 강철면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다.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고 가. 안 돼. 안 돼. 내 연금. 내 명예. 질질 끌려가는 강철면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병사들이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와, 대대장 잡혀간다. 강철. 강지훈 대위님 만세. 부대를 가득 채웠던 썩은 내가 사라지고 신선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3개월 뒤 고등군사법원 제1법정. 죄수복을 입은 강철면은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살은 쪽 빠져볼이 홀쭉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철면은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전시 상황에서 도주하였으며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고 부하들을 괴롭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강철면의 심장을 때렸다. 15년. 쉰이 넘은 나이에 15년이면 사실상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였다. 하지만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어서 원고 강지훈 및 피해 장병 12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강철면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말끔한 정복 차림의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 및 횡령금 환수를 위해 본인 명의의 아파트, 예금 채권, 그리고 향후 지급될 예정이었던 퇴직금 전액을 압류하여 배상하라. 안 돼. 강철면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절규했다. 판사님, 그 집은 안 됩니다. 그건 제 마누라랑 자식들이 살 집입니다. 연금도 없는데 집까지 뺏어가면 제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눈으로 강철면을 내려다봤다.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남의 귀한 자식들은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까? 기각합니다. 으흐. 안 돼. 내 돈. 강철면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평생을 비굴하게 모아온 검은 돈,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었던 모든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강지훈은 구치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강철면에게 다가갔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훈아. 아니 소령님. 강철면이 철창을 붙잡고 매달렸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추했다. 내가 잘못했어. 반성할게. 근데 제발 집만은. 우리 애들이 아직 대학생이야. 제발. 강지훈은 싸늘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다. 걱정 마십시오. 중령님 돈 제가 안 씁니다. 뭐? 중령님 전 재산 오늘부로 전액 기부 처리했습니다. 강철면 속죄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54단 순직 장병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에이, 이 도둑년. 내가 뭔데 내 돈을. 도둑년이라니요. 훔친 건 당신이고 저는 그걸 주인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강지훈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잊으신 것 같은데 제 몸값은 비쌉니다. 젖비린내라고 모욕하신 데가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낸 겁니다. 강지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잘 가십시오. 아, 거기서는 딸기 우유 안 나올 겁니다. 야, 내 돈 내놔. 강지훈. 강철면의 처절한 비명이 닫히는 철문 뒤로 사라졌다. 법원을 나온 강지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그녀의 폰이 울렸다. 707 부대장의 메시지였다. 복귀를 환영한다, 바이퍼.
강지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충성. 냄새 다 빼고 복귀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 그리고 그녀가 머물렀던 부대에서 썩은 내는 나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군인의 향기만이 남았을 뿐. 교도소의 아침은 사회보다 일찍 찾아온다. 하지만 강철면에게는 아침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어이, 젖비린내. 아직도 자냐? 찬물 세례가 강철면의 얼굴로 쏟아졌다. 으헉. 강철면이 비명을 지르며 젖은 담요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좁아터진 감방 안 문신이 가득한 20대 죄수들이 그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다 들어온 거친 놈들이었다. 강철면은 전직 중령이었다. 한 부대를 호령하던 지휘관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강철면 씨도 중령님도 아니었다. 그저 젖비린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늙은 신입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강철면은 50이 넘은 나이에 아들벌 되는 놈들에게 고개를 조아렸다. 굴욕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개기다가는 밤새 두들겨 맞아 뼈가 성할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님은 무슨 얼어 죽을 형님이야. 가서 변기나 닦아. 냄새나니까. 왕고참 죄수가 턱짓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가리켰다. 예. 강철면은 칫솔을 들고 변기통 앞으로 기어갔다. 누런 때가 낀 변기에서 역한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왔다. 구역질이 났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변기를 닦으며 강철면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대대장실 소파에 누워 딸기 우유를 빨고 있었다.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뒷돈을 챙겨 룸살롱을 드나들던 호시절이었다. 그 모든 영광을 박살낸 건 단 한 명의 여군이었다. 강지훈. 그 이름 세 글자가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때 식사 배식구에서 덜그럭 소리가 났다. 아침 배식이었다. 오늘 특식이다. 우유 나왔다. 죄수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강철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배식 담당 교도관이 철창 사이로 팩 우유 하나를 툭 던져주었다. 하필이면 딸기 우유였다. 이거 우리 젖비린내 영감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왕고참이 딸기 우유를 집어들어 흔들었다. 마셔. 원샷해. 저는 우유를 못 마십니다. 속이 안 좋아서. 뭐? 주는 대로 처먹어. 남기면 죽는다. 왕고참이 강철면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우유를 들이부었다. 읍. 분홍색 액체가 기도로 넘어갔다. 달콤한 딸기 향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강철면은 강지훈이 자신의 머리에 우유를 붓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 발작을 일으켰다. 캑. 웩. 강철면은 바닥을 구르며 먹은 것을 토해냈다. 죄수들이 더럽다며 그를 발로 걷어찼다. 아이고 이 화상아. 나이 처먹고 추하다 추해. 차가운 감방 바닥에 웅크린 강철면의 귀에 환청이 들려왔다. 중령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역해서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박박 긁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그는 이제 평생 딸기 우유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는 폐인이 되어 감옥이라는 하수구에서 썩어가야 할 운명이었다. 같은 시각 54단 123대대 연병장. 교도소의 칙칙한 공기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맑고 상쾌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전체 차렷. 부대원 300명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몇 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있었다. 썩은 지휘관이 사라지고 유능한 리더들이 자리를 채우자 부대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단상 위에는 정복을 차려입은 강지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무궁화 2개, 소령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임무를 완수하고 원대 복귀하는 날이었다. 강지윤 소령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작. 300명의 군화가 동시에 땅을 울렸다. 강철. 우렁찬 함성이 유악산 자락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경례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감사의 외침이었다. 강지윤은 천천히 부대원들을 둘러보았다. 구보 나고자라고 무시당했던 삼중대장, 항상 의기소침해 있던 작전장교, 그리고 그녀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울던 취사병들까지 모두가 아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윤은 마이크를 잡았다. 대대장 대리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강지윤 소령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이곳에 올 때 쓰레기를 치우러 왔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군인의 명예를 갉아먹는 자를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연병장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떠나는 지금 나는 이곳에서 꽃향기를 맡는다. 그것은 너희들이 흘린 땀 냄새고 전우를 지키려는 열정의 냄새다. 너희는 훌륭한 군인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병사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상. 강철. 강지윤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그녀가 단상을 내려와 지푸차로 향하자 병사들이 대열을 깨고 우르르 몰려나왔다. 소령님,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 버리지 마십시오. 소령님 덕분에 군 생활 할 맛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은 강지윤의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지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사람 냄새. 좋네. 며칠 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실. 복귀를 신고합니다. 강지윤이 특임단장 준장 앞에 섰다. 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윤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생했다, 바이퍼. 아주 제대로 털어먹고 왔다며? 국방부 장관님이 자네 칭찬을 하느라 회의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야. 과찬이십니다. 그저 청소 좀 하고 왔습니다. 하하. 청소라니 아주 대청소를 했더구만. 강철면 그놈 전 재산 털리고 감옥에서 폐인 다 됐다며? 자네가 기부한 돈으로 장학재단 만든 건 신의 한 수였어. 여론이 아주 난리가 났네. 단장은 신문을 내밀었다. 일면 톱 기사에 강지윤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됨과 함께 참군인의 표상, 부패 지휘관 응징하고 전액 기부라는 타이틀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휴가증 끊어줄 테니까. 아닙니다. 강지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쉬는 건 체질에 안 맞습니다.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의 것으로 돌아왔다. 다음 작전 어디입니까? 단장은 피식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지독한 녀석. 안 그래도 해외 파병권이 하나 있어.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라 위험한데. 위험할수록 재밌죠. 강지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경례를 붙였다. 준비하겠습니다. 충성. 단장실을 나선 강지윤은 복도의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어디선가 비릿한 냄새가 나는 듯 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강철면 같은 썩은 인간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는 악취 나는 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 냄새를 맡으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갈 사냥개가 여기 있으니까. 강지윤은 군화끈을 단단히 고쳐맸다. 그녀의 몸에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젖비린내 따위를 느낄 수 없었다. 오직 범접할 수 없는 강철의 향기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진짜 군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